여러분,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 팔아서 벌어온 금쪽 같은 달러가 해외로 다 새나가고 있어요. 무려 14조 원이라는 역대급 관광 적자가 발생하며 우리 경제에 비상벨이 울린 상태예요. 단순히 여행 많이 가는 수준을 넘어 국가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 오늘 제대로 짚어볼게요. 요즘 공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030 젊은 세대들은 이미 국내보다 해외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이하 10명 중 5명은 무조건 해외여행이 최고라고 답할 정도예요. 반면 우리 부모님 세대인 5060이 그나마 국내 관광을 버텨주고 있는 위태로운 구조고요. 문제는 이들이 국내 여행을 대하는 태도가 해외와는 180도 다르다는 점에 있어요. 해외여행에는 200만 원도 기꺼이 쓰면서 국내 여행은 그 4분의 1인 50만 원만 써도 아깝다고 느껴요. 국내 여행은 그냥 시간 때우기용이나 가성비 휴식 정도로만 여기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 땅 여행을 홀대하게 된 걸까 분석해보니 가격 대비 가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관광지 물가는 비싼데 정작 잘 곳이나 먹을거리는 돈값을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죠. 숙박비 69%가 비싸다고 느낄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는 지금 여행 세금 징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항공권은 싸진 것 같은데 막상 결제하려고 보면 각종 세금이 붙어서 지갑이 탈탈 털리고요. 이걸 요즘 유행어로 텍스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행 비용이 물가처럼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출국세를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관광 인프라를 다지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환경보전세라는 명목으로 우리 돈 약 8만 원이 넘는 거금을 입국자에게 받고 있죠. 여행을 이제 공공재로 보고 관리 비용을 방문객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추세예요. 유럽도 예외가 아니라서 2026년부터는 무비자 국가라도 전자여행 허가 수수료를 내야만 해요. 베네치아 같은 유명 도시는 아예 도시 입장료까지 받으며 관광객 숫자를 조절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여행을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며 막대한 재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정부는 작년에 출국 납부금을 3,000원 깎아주며 거꾸로 가는 선택을 했어요. 국민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였지만 사실 여행객 입장에선 커피 한 잔 값이라 인하 효과도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이 3,000원 인하 때문에 관광산업을 키울 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간 1,300억 원이나 사라졌어요. 이 돈은 지역 축제를 만들고 노후 관광지를 고치는 데 쓰여야 할 핵심적인 젖줄이었거든요. 결국 생태계만 흔드는 포퓰리즘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 지역 관광 사업은 줄줄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고 중소여행사들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우리 관광 산업이 체질을 바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3,000원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4조 적자를 막을 투자가 절실한데 말이죠. 이제 우리 관광도 화장술 같은 홍보 영성에서 벗어나 진짜 알맹이를 채워야 할 때예요. MZ세대가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라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 때문이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만한 독특한 로컬 스토리와 테마가 없으면 경쟁이 안 돼요. 전문자들은 국내 여행을 기능적 소비에서 경험적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아요. 폐공장을 힙한 문화공간으로 바꾸거나 지역의 맛과 멋을 프리미엄급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단순히 싼 맛에 가는 곳이 아니라 꼭 가보고 싶은 열망의 대상이 되어야 해요. 실제로 성공한 해외 사례들을 보면 지역 고유의 문화를 세련되게 엮어낸 컨텐츠가 핵심이었어요. 우리도 충분히 잠재력 있는 지역 자산이 많은데 이걸 꿰어 보배로 만들 기획력이 부족했죠.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도 시급한 과제예요. 관광 적자 14조 원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이 좋은 경험엔 돈을 쓸 준비가 됐다는 신호예요. 해외여행 갈 돈의 반만이라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면 내수 경제는 순식간에 살아날 수 있거든요. 산업 전체의 체질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에요. 이를 위해선 출국 납부금 현실화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국제 추세에 맞춰 기금을 확보하고 그 돈을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공정가격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바가지 요금에 대한 신뢰도 회복해야 하고요.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해서 국내 여행 가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셔야 해요. 소비자들은 냉정하고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지갑을 열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해외에서 느끼는 그 설렘을 국내 여행지에서도 느낄 수 있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인프라를 깔고 민간은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5060 세대의 수요가 끝나는 순간 국내 관광시장은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14조 적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몰라요. 2026년은 전 세계가 여행 유료화를 선언한 만큼 해외여행 비용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이 틈을 타서 우리가 매력적인 대체제를 내놓으면 승산은 충분히 있어요.
한국 여행이 더 힙하다는 말이 젊은 층 사이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죠. 국부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관광 산업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반도체 팔아본 돈을 해외 공항에 세금으로 뿌리고 오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우리 관광의 체질 개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가지 요금만 없으면 국내 여행 갈 텐데 인가요? 아니면 돈을 더 주더라도 해외의 이색적인 분위기가 좋다는 건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